자, 형님도 안녕하십니까? 꺾이지 않는 폴더 채널입니다. 예상대로 승무패 13회차가 2월이 되면서 5억 원의 2월금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 13회차에서 몰데의 승리와 레버쿠젠 무승부, 페네르바치의 승리까지 적중을 했지만 너무 돌려세웠는지 6개 틀리면서 순위 안에 들지는 못했습니다. 이번 회차는 2월 회차인 만큼 다시 한번 심기일전에서 도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안 눌러주신 분들은 한 번씩 눌러주시고 긴 말하지 않고 승무패 14회차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경기 발렌시아 대 헤타페. 발렌시아는 직전 경기에서 레알 마드리드와 2대2로 비겼고 헤타페는 직전 경기에서 라스팔마스와 3대3으로 비겼습니다. 역시 첫 번째 경기부터 단독 10시 경기에 가장 애매한 경기로 구성이 됐고 이거는 승무패 3픽으로 그냥 가라는 토사장의 계략으로 보입니다. 분명 맨유 아스널 경기도 있는데 쏙 빠지고 그것도 단독 10시에 첫 경기. 진짜 매번 이렇게 구성이 되는데 좀 빡침을 억누르고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팀 비슷한 전력을 갖추고 있고 최근에 보여주는 경기력도 큰 차이는 없어 보입니다. 다만 발렌시아가 홈에서 이 점을 가져가는 경기이고 직전 홈 4경기에서 2승 2무를 기록하면서 홈에서 좋은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고 직전 홈 10경기에서 단 한 번의 패배만 기록하면서 홈과 원정에서 경기력 차이가 좀 크게 보여집니다. 헤타페는 원정에서의 불리함을 가져가고 팀 내 최다골인 15골 기록하고 있는 보르아 마요랄 선수가 부상자 명단에 이름을 올렸고 핵심 공격수인 그린우드 선수까지 옐로카드 누적 징계로 이번 경기에 출전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공격력 쪽에 확실한 전력 누수가 있습니다. 때문에 이번 경기 발렌시아의 단통 승만 가져가기도 충분하지만 이 핵심 선수들의 결장을 모르고 첫 번째 경기 이렇게 쉽게 구성할 리 없을 토사장이기 때문에 이번 경기 좀 인정하고 가실 분들은 이번 경기에서 승무패 3픽 가져가시길 바랍니다. 저는 이번 경기 조금 돌려 세워서 조금 찝찝하지만 발렌시아의 승만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3번 경기 크리스탈 팰리스 대 루턴타운. 크리스탈 팰리스는 직전 경기에서 토트넘에게 3대1로 패배했고 루턴타운은 직전 경기에서 아스톤빌라에게 2대3으로 패배를 기록했습니다. 기본적인 전력에서 크리스탈 팰리스가 조금 더 우위에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홈 2점을 가져가기 때문에 조금 더 유리하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또 크리스탈 팰리스가 직전 홈 5경기에서 3승 1무 1패를 기록하면서 선전하고 있습니다. 근데 최근 경기들에서의 승리는 번리, 셰필드 같은 강등권에 헐떡이고 있는 팀들에게의 승리이고 직전 5경기에서 9골을 실점을 하면서 수비 불안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론 루턴타운이 지금 5경기 연패를 하면서 분위기가 좋지 않지만 최근에 상대했던 팀들은 맨유, 리버풀, 맨시티, 아스톤빌라 같은 강팀들과의 연속된 경기들이었기 때문에 어쩌면 패배가 당연하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경기들이었습니다. 결과론적으로는 패배하긴 했지만 강팀들을 상대로 골을 기록했고 10경기 연속 골을 기록하면서 지금 좋은 공격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크리스탈 팰리스도 지금 올리세, 아예우 같은 핵심 선수들의 부상 이탈로 전력 누수가 있고 루턴타운도 팀 내 최다골인 9골을 기록하고 있는 아데바요 선수 외에 주요 선수들이 부상 이탈을 했습니다. 하지만 칼튼 모리스 선수가 직전 경기에서 골을 기록하면서 건재한 모습을 보여줬고 최근 원정 5경기에서 단 1패만 기록하면서 의외로 원정 경기력이 좋은 루턴타운이기 때문에 이번 경기에서 강등 버프까지 받는다면 충분히 승리해볼 만한 상황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경기에서 홈팀 크리스탈 팰리스의 패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4번 경기 울버햄튼 대 풀럼. 울버햄튼은 직전 경기에서 뉴캐슬에게 3대0으로 패배했고 풀럼은 직전 경기에서 브라이턴에게 3대0으로 승리를 기록했습니다. 울버햄튼은 최근 3연승을 기록하면서 파죽지세의 폼을 이어갔지만 직전 경기에서 뉴캐슬에게 무기력하게 패배를 기록하면서 자존심을 구겼습니다. 순위도 울버햄튼이 더 우위에 있고 홈에서 2점을 가져가는 경기라서 더 유리하다고 볼 수도 있겠지만 전력 누수가 너무 심각합니다. 핵심 골키퍼인 사 선수가 부상자 명단에 이름을 올렸고 팀 내 전방 공격을 책임지고 있는 네투, 황희찬, 고메즈, 쿠냐 선수 모두 지금 부상자 명단에 이름을 올리면서 완전 초토화가 된 상황입니다. 안 그래도 스쿼드가 얇은 울버햄튼으로서 저 핵심 선수들의 빈자리를 메울 수 있을지가
의문이 드는 그런 경기입니다. 풀럼은 핵심 공격수인 히메네즈 선수가 부상자 명단에 이름을 올렸지만 최근 맨유와 브라이턴 같은 강팀들에게 연달아 승리를 기록하면서 좋은 경기력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 직전 5경기에서 11골 기록하면서 상대적으로 압도적인 공격력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울버햄튼이 홈 이점을 가져간다고 해도 쉽지 않은 경기를 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번 경기 홈팀 울버햄튼의 패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6번 경기 그라나다 대 소시에다드. 그라나다는 직전 경기에서 비아레알에게 5대1로 패배했고 소시에다드는 직전 챔스 경기에서 파리 생제르맹에게 1대2로 패배를 기록했습니다. 전력 자체에서는 소시에다드가 압도적 우위에 있고 순위에서도 차이가 많이 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소시에다드의 경기력이 좋아 보이지 않습니다. 직전 챔스 경기에서도 홈임에도 불구하고 무기력하게 패배를 기록했고 코파델레이 포함해서 직접 4경기 연패를 기록하면서 최악의 부진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비아레알 마요르카에게도 패배하면서 홈에서 거의 작살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핵심 선수들의 부상 이탈로 전력 누수도 지금 심한 상황이고 이번 경기 핵심 센터백인 수벨디아, 존파체코 선수가 경고 누적 징계로 이번 경기 나란히 출전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안 그래도 수비 불안을 보여주고 있는 소시에다드로서는 아주 심각한 전력 누수로 보여집니다. 물론 그라나다가 상대적 약팀이긴 하지만 이번 경기 홈에서 2점을 가져가는 경기이고 직전 홈 10경기에서 6번의 무승부를 기록하고 있고 바르셀로나와 빌바오와도 비비는 등 홈에서 유난히 좋은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번 경기 충분히 이변이 가능하다 이렇게 판단해 보면서 꺾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홈팀 그라나다의 승무 2개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8번 경기 아스톤빌라 대 토트넘. 아스톤빌라는 직전 유로파 컨퍼런스 경기에서 아약스와 0대0으로 비겼고 토트넘은 직전 경기에서 크리스탈 팰리스에게 3대1로 승리를 기록했습니다. 두 팀 4위, 5위에 위치하면서 순위에서 보듯이 큰 차이가 없는 경기력을 보여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전력에서도 큰 차이는 보이지 않는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다만 아스톤빌라가 홈 2점을 가져간다고 해도 최근에 FA컵 경기 포함해서 직전 홈 5경기에서 3연패를 기록하면서 홈 강세가 조금씩 꺾이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홈에서 6경기 연속 실점을 기록했습니다. 물론 더글라스 루이스 선수와 와킨스 선수가 좋은 폼을 보이고 있긴 하지만 직전 아약스와의 컨퍼런스 경기에서 두 선수 모두 풀타임 경기를 치르면서 체력 안배를 전혀 하지 못했고 주중에 리그 경기만 치르는 토트넘이 체력적으로 압도적 우위를 점하고 시작하기 때문에 아스톤빌라가 쉽지 않은 경기를 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토트넘은 핵심 공격수인 히샬리송 선수가 부상 이탈하면서 전력 누수가 있긴 하지만 손흥민 선수가 원톱 출전하면서 그 직전 경기에서 골도 기록했고 메디슨과 비수마, 벤탄쿠르, 존슨 선수가 버티는 중원 허리 싸움에서 더 우위를 점할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원정에서의 불리함을 가져가지만 이번 경기에서는 좀 어렵지 않은 경기를 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번 경기 홈팀 아스톤 빌라의 패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9번 경기 알라베스 대 라요. 알라베스는 직전 경기에서 오사수나에게 1대0으로 패배했고 라요는 직전 경기에서 카디스와 1대1로 비겼습니다. 최근에 흐름이 좋지 않은 두 팀의 경기입니다. 기본적인 전력에서 라요가 조금 더 우위에 있는 것으로 볼 수 있겠지만 직전 9경기에서 승리를 챙기지 못하고 있고 원정도 3연패를 기록하면서 최악의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리그 16위까지 떨어지면서 정말 어쩌면 강등권까지도 떨어질 것 같은 그런 상황입니다. 알라베스도 직전 5경기에서 승리가 없는 상황이라 부진하다고 볼 수 있겠지만 홈에서는 경기력이 조금 더 좋은 상황이고 직전 홈 5경기에서 연속골 기록하고 있습니다. 직전 두 팀의 3번의 맞대결을 봤을 때 홈팀이 승리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번 경기는 좀 크게 고민하지 않고 최근 분위기가 더 좋은 알라베스 쪽으로 인정하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홈팀 알라베스의 승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1번 경기 웨스트햄 대 번리. 웨스트햄은 직전 유로파 경기에서 프라이부르크에게 1대0으로 패배했고 번리는 직전 경기에서 본머스에게 0대2로 패배했습니다. 웨스트햄이 주중 유로파 경기를 치르면서 체력적으로 불리하게 시작을 하고 근데
두 팀 기본적인 전력에서 큰 차이를 보이고 있고 웨스트햄이 직전 홈 10경기에서 단 1패만 기록하면서 홈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번리가 쉽지 않은 경기를 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물론 번리가 주말 리그 경기만 치르면서 체력 안배를 했지만 원정에서의 불리함을 가져가는 경기이고 홈 원정 포함 직전 10경기째 승리가 없고 원정에서는 5연패를 기록하면서 홈 원정 할 것 없이 최악의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번 경기에서 리그 19위에 위치한 번리의 강등 버프까지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두 팀 지난 5번의 맞대결에서 번리가 한 번의 승리도 거두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번 경기는 좀 웨스트햄 쪽으로 인정하고 가야 될 경기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이번 경기 홈팀 웨스트햄의 승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2번 경기 라스팔마스 대 빌바오. 라스팔마스는 직전 경기에서 오사수나와 1대1로 비겼고 빌바오는 직전 경기에서 바르셀로나와 0대0으로 비겼습니다. 최근 라스팔마스는 직전 2경기에서 연속 무승부를 기록했지만 직전 3경기에서 9골 실점을 하면서 수비 불안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홈에서는 직전 8경기 연속으로 골을 기록하면서 홈에서 득점력이 더 올라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기본적인 전력에서 빌바오가 더 위에 있고 득점력도 빌바오가 월등히 우세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두 팀 직전 맞대결을 봤을 때 라스팔마스가 빌바오에게 약하지 않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빌바오가 득점력이 좋지만 홈과 원정에서 큰 경기력의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원정 직전 5경기에서 단 2골만 기록할 만큼 원정 경기 기복이 좀 있는 편이고 최근 무승부 경기를 많이 치르면서 시즌 초반에 비해서 굉장히 힘이 많이 빠진 모습을 보이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번 경기 두 팀 팽팽할 것으로 예상이 되지만 그래도 전력에서 조금 더 위에 있고 득점력이 더 좋은 빌바오 쪽이 조금 더 좋아 보이는 건 사실입니다. 때문에 이번 경기에서 홈팀 라스팔마스의 무패 2개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3번 경기 리버풀 대 맨시티. 리버풀은 직전 유로파 경기에서 스파르타 프라하에게 1대5로 승리했고 맨시티는 직전 챔스 경기에서 코펜하겐에게 3대1로 승리를 기록했습니다. 리그 우승을 노리는 두 팀의 대결로 크게 고민하지 않으실 분들은 승무패 3픽이 가장 좋은 방법일 수도 있습니다. 두 팀 주중에 모두 경기를 치렀고 리버풀은 7연승, 맨시티는 5연승을 기록하면서 두 팀 모두 좋은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리버풀은 조타, 알리송, 아놀드 선수 같은 핵심 선수들이 부상 이탈로 전력 누수가 있고 기본적인 전력에서 조금 뒤처진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리버풀의 홈 안필드에서의 경기이기도 하고 직전 경기에서 핵심 공격수인 살라 선수가 교체 출전을 하면서 부상을 털어낸 것으로 보여지고 최근에 누네스 선수가 압도적인 공격력을 보여주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또 홈에서 지금 27경기째 패배하지 않으면서 역시 홈에서는 극강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물론 맨시티도 원정 5연승을 기록하고 있고 압도적인 경기력과 최강의 전력을 자랑하지만 이번 경기는 그래도 홈에서의 이점을 가져가는 리버풀 사이드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경기 홈팀 리버풀의 승 이쪽으로 인정하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승무패 14회차 알아봤습니다. 나머지 5경기는 월 3,990원에 꺽풀 회원에 가입하시면 회원 전용 영상으로 보실 수 있으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고 저는 다음 회차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